줄을 한번 쳐요. 첫 번째 줄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줄 치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고 의하지 않고. 도시군 계획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지금 이 문장 해석을 엄청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 번 출제됐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등 시장운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박스에 정한 그 행위를 할 때는. 그러면 박스 안에 1번에 건축물 건축 줄 치시고 2번에 공작물 설치 줄 치시고 줄 쳤나요?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렇게 연습을 할 텐데, 물건을 쌓는 것, 물건에 옛날에는 적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것, 토지의 형질 변경, 4번 토지 형질 변경, 저 밑에 5번에 토석의 채취, 6번에 다음에 토지 분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얘네들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라. 그런데 그 중에 형질 변경이 있죠. 형질 변경. 만약에 지문이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형질의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한다 하면 맞을까요? 그렇게 내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한다, 정비 사업을 한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개별법에 따라서 실시계 인가를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 사업에 의한 경우에는 따로 2중 3중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박스 바로 위에 다시 보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고 의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들이 셋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큰 아들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 둘째가 도시개발 사업, 셋째가 정비 사업. 그래서 이걸 풀어서 지문을 만들더라고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 허가 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절차를 거쳤을 때는 따로 개발행위 허가 안 받지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을 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물건 쌓고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란 얘기는 이런 행위를 할 때 허가 안 받고 하면 처벌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했죠?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 뒤집어 얘기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여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물건을 쌓는 요게 왕왕 시험에 나와요. 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하면 뻔한 거니까 물건 쌓는 건데, 물건을 자기 집 마당이 아닌 곳에다가 한 달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 받는데 놓고 앉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건 쌓아놓는 거 허가 받을 때는 어디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러고 공부를 한 사람이 있고, 한 단계 더 가서 그렇다면 해석을 해보니까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쌓는 것은 허가 안 받겠네? 그렇게 가면 한 단계 높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지역 21개를 모르면 지금 점점 뒤로 갈수록 기초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 이렇게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잖아요. 요 녹지지역이에요. 그 다음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요 위에 얘들은 시험을 안 내는데
농림지역 안에 물건 사놓을 때 허가받냐 안 받냐 그건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따라서 물건을 쌓아놓을 때 허가받는 것은 용도지역 어디에서만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 50톤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14일간 쌓아놓는다.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몇 개월? 1개월. 어디에서? 녹관자. 이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절로 머릿속에 외워져 가지고 길이길이 보존될 것이라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자꾸 애를 써야 돼요. 수업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자꾸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물건 쌓는 것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물건을 적치할 때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녹관자.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순간 외워진 것 같지만 이따 오후에 문제 풀 때 그것이 또 제대로 안 풀리나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제대로 툭툭툭 풀릴 때 제대로 공부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게 해석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고 이게 형질 변경을 아울러서 하는 얘기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 수면의 매립을 통칭해서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절토, 성토, 정지,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공유 수면의 매립, 바다 매립.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형질의 변경. 그러면 절토, 성토라는 게 한자말이라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절토란 말을 가로치더니 실제 저렇게 가려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토개법 개정을 하더니 땅 깎기, 흙 쌓기, 땅 고르기. 저게 더 어렵지 않아요? 땅 고르기, 무슨 사과 속에 뭐 배 고르나? 그 다음에 흙 쌓기, 어디다 제방 뚝 쌌나? 땅 깎기, 사과 깎는 건 들어봐도 땅 깎는 거는 오히려 만들다가 한글로 어찌어찌 하다가 개신에 고민한 게 저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경사지에 절토를 하고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절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 들어가면 절토된 부분이 무너져 내리지 말라고 옹벽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토한 부분에다. 그래서 경사지를 쫙 잘라내는 게 절토. 그 다음에 이걸 땅을 다 밀고 평탄화 작업하는 걸 정지. 그 다음에 흙 쌓기는 가장 예에 들기 좋은 게 여러분 보통 농지 투자를 한다. 요새 농지를 산다. 농지. 농사 지으려고 사요? 농지를 투자한다는 것은 땅값 오르려고. 그러면 자 밭이 좋은 땅일까요? 논이 좋은 땅일까요? 전답이라고 그러거든. 밭이 좋을까 논이 좋을까? 옛날 배고플 때는 논이죠. 논. 문전옥답이란 말 나와서 문전옥답. 문만 탁 대문 열면 바로 막 기름진 논이 쫙 펼쳐져. 막 상상만 해도. 그게 부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할 때는 밭이 훨씬 낫죠. 저렴하고. 논은 자 농지는 도로보다 낮아야 될까 높아야 될까요? 논은 낮아야 되지. 물을 주로 이용해서 농사 짓는 거니까. 근데 그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해서 건물 짓고 싶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목 변경해서 건물 지을 때 건축법은 대지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도로가 있고 논이 한 70cm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대지로 건물 지으려면 흙을 다져서 성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지는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되거든요. 성토 작업하면 돈이 많이 들겠지. 그러니까 밭은 평탄화 작업만 하면 되고 돌 걷어내면 되지만 논은 성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표면 높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개발행위 할 때 논이 훨씬 많이 들어요. 지목 바꾸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들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되거든. 대지로 바꿀 때 농지 전용 허가란 말 쓰는 거예요. 농지를 딴 용도로 쓰겠다. 허가해달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토, 즉 흙쌓기라는 것은 표면을 흙을 다져서 뒷표면을 높이는 작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공유수면 포장, 공유수면 매립을 입에 몇 번 익혀놔야 돼요. 익혀놔야 돼요. 입으로 떠들지 않으면 익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 저는 아무리,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한 20분 정도를 혼자 추추추추 강의하고 넘어가 10%도 기억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을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절토하고 성토하고 산을 깎아내고 하려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 항목이 표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지금 제목이 개발행위 허가라고 돼 있죠. 개발행위 할 때 뭘 받으라? 허가. 그러면 이 불도저로 이렇게 형질 변경 하더라도 경작을 위한 경우는 뭐 한다? 제외한다. 경작, 농사를 지으려고 양수시설, 물 대고, 물 빼고, 배수시설, 수로 만들고, 그런 건 개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의외로 객관식에 쉽게만 나오는 게 있다니까? 이게 개발이 될 수 있어요. 개발이요, 이거? 개발이요? 이게 개발이라고? 문제 풀리는 게 있어요. 아니, 경작을 위한 경우인데, 경작이 농사 짓는 거잖아. 농사 지을 목적으로 농로 만들고 하려고 불도저 미는데 그게 개발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저런 거 하더라도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목이 변경이 될 때는 허가받아야 돼요. 임야가 도로로 바뀐다. 임야가 농지로 바뀐다. 자, 다시. 형질 변경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지만 경작이 주 목적일 때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경작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지목이 만약에 바뀐다. 임야가 농지로. 그럼 허가 받아야 되겠지. 지목 변경 수반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전답사의 변경은 뭐하고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 밭을 논으로 바꿔야 되겠다. 논을 밭으로 바꿔야 되겠다 할 때는 불도저 밀더라도 지목이 저들끼리 농지끼리잖아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해석이에요. 해석. 법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형질 변경할 때 경작이 주 목적이면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경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더라도 지목 변경 수반되면 허가를 받고. 전답 사이로 지목 바뀔 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 오케이. 일단은 뭐 해석을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저 밑에 토속의 채취,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채취할 때도 허가를 받고. 그런데 여기서 잘 봐봐요. 여기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채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 자갈 좀 이렇게 주서 뭐 손수레 리아카에다가 모래 좀 퍼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한다. 그럴 때도 허가 안 받고 했다고 뭐 짱돌 하나 주워 왔다고 토속이니까 고발해서 허가 안 받았다고 징역 3년 보내면 뭔가 좀 거시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야 이게 토속 채취라도 말이야 면적이 한 25제곱미터 부피가 한 50세제곱 이하 정도라면 허가 안 받아도 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하는 또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각각의 행위가 허가 안 받을 필요 없는 경미한 기준이 또 있어요. 자, 그까지 머릿속에 외우면 공법 한 90점 나오는 거지. 그 경미한 기준이 바로 오른쪽 하단에 교재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박스 있죠. 한 장 넘겨보면 박스가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게 막 50톤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미친놈 맨키로. 이걸 머릿속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유,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여러분. 아유, 뭐 여러분들이 막 치열하게 막 목숨 걸고 공부하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공부를 또 10년, 20년, 30년 안 하다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실체를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질려가지고 지금 거의 뭐 반송장처럼 학원에 가고 있다가 때려칠까, 하루에 수십 분씩 때려칠까 말까 하다가 식구들이 다 알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부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래도 요행으로 되겠지? 객관식이니까 하고 지금 나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흙이나 흙, 모래, 자갈, 바위 이런 걸 채취하는 걸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토속 채취.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야, 도시지역 안에서는 면적이 25제곱미터, 면적이 25제곱미터라는 것은 요 변의 길이가, 요 길이가 5m, 요 길이가 5m 정도예요. 요 정도 한 트럭 정도는 허가 안 받고도 해도 좋아라는 게 있어요. 도시 외 지역은 한 250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개발행 허가 대상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나오는데 요 토지의 분할이라고 돼 있지요. 합병 있나요? 합병? 에? 없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분할과 합병은 개발행위 허가받는다 하면 틀리겠네? 그죠? 아니, 합병 없잖아요, 거기. 자, 토지 분할 책에다, 여러분들은 책에다 줄치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토지 분할 줄치세요. 합병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토지 분할과 합병의 공식 배운 대로 기억나요? 안 배웠다고? 본분에 부분을 붙이는 걸 안 배웠다고? 왜 법에 정한 국정주의에 따라서 땅을 자르고 합병할 때 등기를 분필 등기, 합필 등기 할 때 대장을 분할 합병을 할 때 왜 법에 정한 요건을 그 절차나 이 법적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 토지대장, 지적도 열람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여러분 부동산의 근본이 또 토지 아니에요? 이 건물도 땅 위에 있잖아요. 땅 위에 없는 건물이 어디 있어? 진짜 부동산 하는 사람은요. 아파트를 중개할 때도 매매 전세는 뭐 안 봐도 되겠지만은 여러분 아파트를 중개할 때 그 아파트 저 백구동 1301호 그 1301호에 소유자가 분양받았을 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땅이 있죠. 대지권. 대지권이 100% 소유권일 것 같아요? 100% 대지권이 소유권이라고? 대지권 확인 안 해요. 대지권 소유권 아닌 경우 있다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권리는 소유권이 하나지 않는다라고 됐다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반값 아파트 땅에 대한 대지권 없다니까? 건물만 분양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모르고 만약에 중개를 하다가 누군가 그 얘기 툭 했어. 이거 대지권이 왜 이래? 대지권이 왜요? 부동산 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나? 그 부동산의 손님들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옆에 길 건너 아파트보다 훨씬 매매 가격이 싼 거예요. 이거는 땅은 빌려서 반값 아파트 분양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 대지권은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이 땅은 빌려서 아파트 지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래서 왜 이러지? 뭐야 이게?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손님들은 신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대장 띄어보고 지적도를 띄어보고 토지 알려면 모르면 안 되거든 절대로. 지적도를 띄었을 때 인야도를 띄었을 때 지번이 왜 이래? 지번이 왜 이래? 가 아니라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 공시법 시간에 기초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필지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13, 14, 15. 제가 이걸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13, 14 두 필지가 같은 사람 소유자가 같아야 합병을 할 수 있으니까 소유자 다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왼쪽 땅은 용도지역이 준주거고 오른쪽 땅은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달라.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지목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축적도 똑같고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용도지역이 다른 땅끼리는 합병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냐고? 안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공시부 쓰세요? 공시부 쌤 나하고 총각 때부터 알던 관계요. 자, 분할을 합병을 한다.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된다고. 도면의 축척이 다르면 안 돼요. 1200, 2400.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면 안 돼요. 역곡동, 소사동.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에 권리관계 달라서도 안 돼. 다 내 땅인데 저당권 설정돼 있고 안 됐다. 그럼 경매로 일부가 날아가잖아.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지표가 서로 땅이 물리적으로 연속하지 않을 때, 도로가 뻥 뚫려 있고 두 필지가 합칠 수 있나? 안 되잖아요. 어디라도 합병을 못하는 사유 어디를 봐도 용도 지역이 다르단 말은 없어요. 용도 지역이 달라서 합병할 수 없다가 없다니까. 이 시스템을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걸 왜 가리키고 시험을 낼까? 이게 현장에 적용돼 있으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에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도를 읽으려면 이런 기본 베이스의 법적 내용을 알고 읽으면 얘 시스템을 이해를 한다. 지적도를 봤을 때 왜 땅이 막 계속 왜 이렇게 집어넣으면 가다가 막 끊어지고 난리가 났지, 난리가 아니라 이건 연구 보존이기 때문에 서류를 다 띄어서 10년 전 거 딱 띄잖아요? 그럼 원본 딱 급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유래를 알 수가 있다고, 공식을 알면. 자, 지금 분할은 허가를 받지만 합병은 허가 받는단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공법은 합병은 허가 대상이 어디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에 있는데 합병할 때 허가 받으라는 거, 그거하고 다른 개념이니까. 그런데 그 동그라미 6번에 토지 분할이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6번 밑에 기역, 니은, 뒤끝 3개 묶어 놓으세요. 토지를 분할하더라도 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할 때 허가를 받는 거. 얘를 더 설명을 하려다가 왜 제가 멈추냐면, 별로 여러분들의 흥미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골병 들 것 같아서. 저거 시험에서 공법보다 훨씬 중요해요. 우리나라 모든 장부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건축물 등기부, 이걸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궁금할 때는 이 대장과 등기부를 보고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쪽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추면 누구 말도 필요 없어요. 잘난 놈 다 필요 없어요. 공적 장부에 맞춰서 모든 걸 하시면 돼요. 자, 토지 분할할 때 허가를 받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할할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땅을 잘라 묶든 합병을 해서 하나로 만들든 법은 개입을 하지 않아요.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가는 너 처벌하겠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 녹지지역도 나오죠.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 얘가 한 10여 년 전에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있어서 기획부동산. 걔들이 주로 막 저렴한 땅, 농지 임야를 막 수천 평, 수만 평 싸가지고 200평씩 탁탁탁 나눠가지고 텔레마케트 고용해서 팔아먹었던 거예요. 걔들을 죽인 조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개정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공법의 발전사를 30년 가까이 강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알지, 그 제도가 언제쯤 들어왔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보세요. 도시지역 중에는 그나마 제일 규제가 센 주상공록 중에 녹지잖아요. 여기에 임야 농지 사서 그 다음 도시적 외 땅을 사가지고 필지를 곧한 200평, 150평, 300평으로 딱 매매 가격이 2, 3천만 원 딱 되도록 해서 잘라서 팔아먹었던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녹지하고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은 개발행 허가를 받고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녹지지역하고 도시 외 지역에서는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안 받았다면 토지 분할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얘기. 허가를 안 받고 하면 처벌하겠다는. 허가를 받으라. 허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녹지하고 도시 외 지역에. 그 다음에 건축법 제 몇 조라고 되어 있어요. 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근데 우리가 57조 건축법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지. 자, 우리가 건축법 제57조를 알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건축법 제57조 1항을 내가 구경시켜 줄게요. 228페이지에 보면 해당 메뉴의 용도 지역에 대지 분할 금지라고 되어 있죠. 228페이지. 여러분들 중에 막 오늘 되게 힘든, 역력한데 지친 표정들이, 토요일 날 모의고사 본 사람들 얼굴 다 압니다, 저. 그분들은 지친 표정을 지어도 이해를 해요.
토요일 날 모의고사 볼 때 진 다 빼고 그분들 진짜 토요일 날 내가 딱 와서 보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228페이지 맨 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중개사법 0 배울 때 토지거래 허가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위헌적 소지가 있다 막 하는 게 아니 세상에 땅 거래할 때 공산주의도 아니고 일일이 국가로부터 허가받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게 민법 교수들이고 행정법 선생들은 아이 그럼 몇몇 사람들이 투기해가지고 돈 떼돈 버는 거 막아야지 그럼 하는 게 행정법 공법 선생들이고 완전 견지가 달라요. 그래서 박스를 보면 건축물 있는 대지는 다음의 용도 지역 규모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거지역이란 말 나와요. 얼마래요? 60. 60제곱미터가 평으로 몇 평쯤? 18평. 쓰지 마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은요? 150. 고민을 하면 되지. 뭐들을 자꾸 써요, 거기다가. 쓰면 고민이 안 된다니까. 녹지는요? 200. 이게 건축법 제57조 1항 대지 분할할 때 아무리 작게 분할해도 이거보다 작게 하지 마라. 이게 57조 1항 기준 면적이라고.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있는 대지를 아무리 분할해도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60 이상 돼야 된다. 60제곱미터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면적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 면적보다 작게 되는 분할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주거지역에서는 대지 분할하더라도 아무리 작게 분할해도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60. 그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된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 200. 그래서 건축법 제57조 대지 분할할 때 기준 면적이 다음 중 제일 작은 면적 다음 용도지역이 뭐냐 물어본 게 일종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서 대지 분할할 때 최소 크기래. 이 면적. 자, 그러면 강남에 반포 일대 아파트 단지 3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했다면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됐다면 아파트 사고 팔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요? 아파트 사고 팔 때 토지거래가 받습니까? 부동산 사장님 여러분 손님 와서 물어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요? 왜요? 아파트만 사고 판 빌딩 사고 팔 때 토지거래 허가 받아요? 이런 문제를 화두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손님이 던졌을 때 내가 부동산 사장이다 해결이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파트 109동 1301호를 팔려면 대지 지분하고 같이 팔아야 되잖아. 전여 부분하고 대지권은 분리 처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아파트 사고 팔 때 허가를 받으라 100% 허가 받으라 하면 안 돼. 걔가 일반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대지 지분이 18평이 안 되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었어요. 아니 아파트 대지 지분이 18평? 아 이거 최소 전용 면적이 25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아파트 전용 면적이 15평짜리인데 대지 지분이 18평 말이 돼요? 그럼 대지 지분이 주거지역이다. 허가구역 묻겠다 하더라도 이 면적이 안 되면 토지거래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강남 일대는 소형 빌라, 소형 아파트도 엄청 비싸거든? 그 얘들 그럼 어떡하지? 해가지고 허가구역 지정할 때 이 기준 면적의 토지거래가 기준 면적이 요 면적이잖아. 그렇죠? 우리 배운 대로 중개사법에서. 맞죠? 이 면적의 10%에서 최대 300% 사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주거지역이 소형 빌라들이 있다. 빌라가 15평짜리 빌라면 대지 지분이 5, 6평짜리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대지 지분이 5평짜리인데 그러면 토지거래가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엄청 또 여기 재건축 들어가면 또 새 아파트 들어서면 비싸지니까 또 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할 때 그래? 여기는 대지 지분을 6제곱미터 넘는 거래할 때부터 허가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버린다니까. 6제곱미터는 3평, 2평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허가 대상. 그래 모든 애지간한 대지 지분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6제곱미터를 딱 기준 면적 해버리는 거예요. 약간 느슨한데 나중을 대비해서 투기가 좀 있을까? 그러면 60에 한 2배, 한 120으로 하자. 주로 상업지역 같은 데는 짜잘한 대지 지분이라든가 좀 짜잘한 평 별로 없으니까
150제곱미터라 하더라도 그 면적을 150을 안 하고 한 300부터 거래하는 거 허가받는 걸 하자. 다 다르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라고 하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얘가 외워져야 되지만 허가 기준, 허가받으라고 정하는 기준 면적이 천차만별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중개사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봐봐요. 중개사 법령에서 배우는 제도도 하나도 허투루 버릴 게 없다고요. 당장 여러분들이 몫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그런데 만약 나는 부천에서 역곡에서만 할 거야, 부동산.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부천 일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일이 없어요. 투기과열지구도 지정 안 하더라고. 분야가 상한제층 뭘 지정하질 않아, 당초에. 왜? 그냥 뜨겁질 않다는 얘기지. 너무 차갑다는 얘기죠. 강남은 너무 뜨거우니까. 왜 우리는 안 뜨거운 거야? 옆에 온수도 있는데. 뜨거운 물 나온대잖아요. 온수동 사는 사람들 수돗물 난방비 안 나와요. 물만 트면 따뜻한 물 나와요. 그래서 온수요, 온수. 자, 자,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 외우세요. 상업공업은 150, 녹지는 200. 이게 건축법 몇 조라고? 좀 얘기 좀 해봐요. 57조라고. 57조 1항. 봐봐요, 이게. 이제 봐봐요. 건축법 제 몇 조? 57조 1항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개발인가가 받으라 이 말이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분할하는데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60 미만이 될 때 허가받고 분할하라. 그러면 주거지역인데 내 땅이 면적 200이야. 잘라. 100으로. 이거 허가받고 안 받고? 안 받지. 주거지역 60 미만일 때 분할을 할 때 분할되고 난 다음 땅 크기가 60 미만이 될 때 너 허가받고 하라.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 60 이상이면 허가받을 필요 없잖아. 그 면적 미만이 될 때 허가받으라. 하지 말란 얘기예요. 60이 미만 되면 12평, 10평짜리 대지가 생기면 건폐율 50% 적용하면 뭐요? 5평짜리 개집 짓는 거요? 대지로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7조 1항 이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 150, 150, 200 미만이 되게 분할할 때 허가를 받으라 이 얘기예요. 객관식 뭐라고 나냐면 이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면적 이상이면 60 이상이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게 시스템이 다 이게 아구처럼 막 물려갈 때 그걸 천천히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해야 된다고요. 자, 토지 분할할 때 그 57조 1항 그 면적 이상이다, 이하다, 미만이다.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받는. 그 이상으로 분할할 때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너비 얼마 이하로 분할할 때? 5m. 그러면 봐봐, 땅이 이렇게 이 폭이 20m 폭이에요. 땅 잘라내.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 10m, 10m 아니요.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의 너비가 8m다. 딱 반 자르면 4m 됐죠. 5m, 봐봐. 5m 이하로 돼버렸잖아. 땅이, 요 폭이 5m도 안 돼.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할 때 뭘 받으라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라. 뒤집어 얘기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야. 이 셋 중에 하나에 분할을 했다가 허가 안 받고 했다가 걸리면 너는 처벌받는다. 3년의 징역이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 일단. 자, 80페이지로 돌아와서 토지 분할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에 날개 보면 문장들이 OX가 딱 들어가 있지요? 그 중에 자, 맨 밑에 문장 보세요. 특별시등 시장문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 내 15일 내 허가나 처분. 자, 그러면 이런 거 나올 때도 여러분 이거 이런 거 한 3, 4주 뒤에 기억날까요? 안 나는 거 알죠? 아니까 좀 이렇게 다부지가 그렇구나라고 혼자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하려고 해야 돼. 며칠 내 허가 불가 처분한다? 15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15일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부천시에 가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부천시에서는 며칠 내 허가 불가 처분하라? 15일 내. 그러면 15일이라는 건
부천시에서도 보면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도 하고 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간을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그런 기간 포함하면 부천시에서 허가를 할 법을 검토할 시간도 없잖아요. 관련 부처 국방부 등 협의할 때 30일 내에 협의서 돌아야 되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지? 그렇게 가로치고 뭐라고 돼 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하는 기간 있다면 그런 기간을 뭐하고? 제외. 이걸 시험을 냈다고. 근데 그거는 이거 안 봐도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칠 일이 있으면 그런 기간 빼고 순수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간만 며칠? 15일. 협의 심의는 행정처분하는 기간이 아니라니까. 포함하고 제외하고 15일. 아니 요래 가지고 이제 오후에 딱 기출문제 보면 탁탁탁탁 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기분이 째지지.